좀 다른 얘기를 몇 가지 나눠보면요. 한국당에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죠. 상당히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고 쓴소리도 뭐 거침없이 하신 분인데 이번에 공청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관위원장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의미가 어떨까요? 이제 아마 이쪽에서 높이 산 것은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강단이 있다, 소신이 분명하다, 또 뭐 기계가 있다, 뭐 아마 이런 걸 높이 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칼질을 해주면 이제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변화의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구나, 이건 이제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자칫 칼질이 너무 그 칼질을 하더라도 아주 잘 해내거든. 그야말로 전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면도칼로 싹 도려내듯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딘 칼로 가지고 막 쳐대면 말이죠.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이러면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분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 전번에 이항구 관리위원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살짝 뒤에서 말이지 저 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서로 주고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청와대 오더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칼자루 막 휘둘르다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점령군 사령과 같이 그런 언어를 쓰는가 하면 뭐 나와가지고 뭐 총독이나 된 듯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말이죠. 당 지도부가 공관위원장한테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대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공관위원장이 큰 소리 치고 김무성 대표를 아주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 사람 나 만날 필요도 없어 하면서 그러니까. 오만 방자한 태도를 취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김형호 전 의장도 지금 위원장이지, 그런 점에서는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가 기계가 있고 강단이 있는 건 있지만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딘 칼로 그냥 막 휘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나름대로 그렇죠? 뭐 고수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할 경우에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당을 잘 그래도 지켜가면서 유지를 해가면서 그 속에서 개혁 의지를 이제 확인시키는 어렵기는 어려운 과제인데 이제 과연 그 김용호 전 의장이 그런 정도의 노련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우리 이진공 교수님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조광특위 위원장, 사실상 조광특위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 갖고 나가버린 뒤에 조광특위 위원장을 맡아갖고 한 20여 개 당협위원장들을 잘라냈잖아요. 그때 1차 말하자면은 조직 개편을 해서 현역 의원 한 20명 잘라낸다는 게 근데 아주 어렵죠. 그때 아주 소리 없이 잘했어요. 좀 노하우를 김영호 이 공관위원장, 새 공관위원장한테 좀 전달해 주시지. 그때 이제 조강특위의 위원장은 이제 사무총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이 했는데. 근데 일체 뭐 관여를 안 했으니까요. 예, 김병준 비대위에서 외부 위원들 4명에게 정권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 사무총장, 부총장 둘은 들어가긴 들어가되 결정에 참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좀 놀라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에 정말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야. 뭐 압력 없고 뭐 청탁 그런 거 없었습니까? 만약에 위원장이 말이죠, 그래놓고 뒤로 말이지 외부 인사들 자꾸 압력을 넣어대면 못하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럴 때면 이렇게 했어요. 일단 할 때 우리 4사람이 그 다른 사람 제외하고 4사람의 그 명단 전체 놔두고 전체가 오 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야. 전체가 X 하는 사람이 일단 1차로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정말 황교안 대표라든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형호 이 공관위원회에 전적으로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괜히 또 끼어들가지고 간섭하려고 하면 감나라 변하라 해버리면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 다른 최고위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내에서 다 자기 지분 내놓으라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판이 안 되죠.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려면 그 점에서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대단했고 그때 그 소속의 비대위원들도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비대위원들이 그래도 나도 말이지 비대위원이니까 해가지고 우리 조강특위 위원들한테 슬쩍슬쩍 가가지고 압력 넣기로 하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천이 아니니까 그냥 조직 강화 특위가 이제 그때 조직 정비할 때니까 지금같이 그렇게 좀 말하자면
이해득 씨 지금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맞서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도가 좀 낮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할 때 간섭을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21명의 금배지를 쳐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뭐 사람 그렇게 어렵게 구할 게 뭐 있어요. 경험 있는 우리 이 교수님 불러다가 공관위원장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 그거 하면 이제 자기 계보가 아니라는 건가? 그런 거 하면 그다음에 남은 거는 뭐 남하고 원수 질 일밖에 안 남아. 근데 어쨌든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에도 그 의원들 연찬회인가요? 네. 거기 가서 중진 의원들이 과연 이 박근혜 정권 망하고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운 사람이 있느냐. 지금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빨리 출마를 포기 선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초재선들한테 야당 역사상 지금 이 초재선들처럼 무슨 정풍운동 무슨 개혁운동 하나 안 하고 지도부한테 쓴소리 하나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초재선이냐 이렇게 뭐랄까 아주 질체 죽비 소리를 했는데 이런 기계로 보면 이번에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그동안 적당히 금패지만 달고 초재선이라고 하더라도 장관 이렇게 지내가지고 와갖고 노후책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싹쓸이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초재선도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또 중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다선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 논리대로 하면 다 쳐내버려야 돼. 100%. 근데 100% 사실은 쳐내버리면 좋긴 좋은데 60~70% 차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왜냐하면 저희들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조강특위 그거 할 때 어떤 한 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다 쳐버립시다, 다 쳐버립시다 이랬거든. 그 100% 쳐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국민들한테 확인이 돼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예, 예. 아 진짜 자들이 물갈이도 하고 확실히 쇄신을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호 아마 이제 위원장이 들어서고 난데 특히 다선 중진들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딱 죽기 좋은 계절이라는데 지금 바로 그 계절이잖아요. 계절이죠. 예. 겨울에 아주 딱 좋은 겁니다. 선거 이제 한 얼마 안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죽기 좋은 계절에 자기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요 다 스스로 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줘야 거기서 이제 피닉스 있잖아요 불사조. 그게 뭐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자기가 스스로 태워서 이제 태우면 그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거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직도요. 언제나 그 조직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 스스로가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그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줘야 또 새로운 살기 돋고 새살이 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당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죽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국당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나가도 정말 불출마 선언 안 해도 될 의원들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있어요. 괜찮은 의원들이에요. 근데 TK에 있는 하나도 안 하죠. TK는. 19명인가 됩니다. 단 한 명도 없이 지금 버티게 하고 있어요. 참 이런 현상이 지금 잘못된 건데 어쨌든 현지에서는 전원은 좀 물갈이를 해달라. 아마 김영우 의원도 그렇게 물갈이를 대폭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데 과연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좋은 신진 인사들이 얼마나 한국당을 보고 올지 이게 고민이다고 이렇게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 인터뷰에서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선거가 들어가면 또 저 옛날 류민봉 의원이 뭐 자기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비운 자리는 국민이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입니다. 이제 어떤 의원이 내가 이제 삼선 의원이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비아냥 거를 비꼬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명분, 이유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남이 물러나겠다면 박수라도 쳐줘야지. 그 뒤에 대고 총질하고 말이죠. 그런 나쁜 아주 그런 의식이나 이 풍조. 이것부터 자유한국당은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한국당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교수죠. 자유와 공화 플랫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도 출범은 잘 하는 것 같더니 한 두어 번 회의하면서 덜커덩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새 보수당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당대당으로 지금 그 협상은 딴 거야. 근데 당신들이 왜 끼어들어? 이거고. 그 당신은 왜 끼어들지만 이거고. 이쪽에 이제 통추위에서는 생각하는 거, 아니, 전체 보수가 같이 통합하자는 건데. 그렇죠. 왜 자기들끼리만 그거 끼리끼리만 또 거기서 별도로 딴 살림을 차리려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보수 대통합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쪽에서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박형준 교수는 그동안에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써온 분인 사실이에요. 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말하자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 배경이랄까 또 자기를 미는 그 바탕이랄까 이런 게 지금 확고하고 튼튼하지 못하면 그 판에 들어가면 자칫하면 밀려날 수 있어요. 예. 벌써 나가라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당 편들려면 나가라고 지금 예. 벌써부터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나오니까 상황이. 아마 이 통추위도 지금 힘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가 근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바른 통합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새 보수당을 가지고 그냥 자기 당으로 뭐 작은 살림이나마 쪽집이나마 내 걸로 갖고 있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소속 의원들은 상당수는 그냥 통합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선이 높을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내 지분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그 갈등의 양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온다는데 벌써 딱 튕기고 있잖아요. 확실히 중요한 것이 통합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면서 독자 노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동요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통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옛날에 자기가 대선 출마해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특히 청년층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건 지금 못 잊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혼자 자유한국당들 들어가면 그것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개별적으로는 안 들어가고 여하튼 모아가지고 당대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계산이.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래서 새 보수당을 만들어서 야 우리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당대당 이거는 합당이나 뭐 통합이지 이게 뭐 개인이 그 한국당에 입당하는 게 아니냐 지금 자꾸 그걸 주장하거든요. 지금 지분도 30% 정도 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위상을 거기서 이제 확보하겠다 이거죠. 근데 8명 의원하고 108명 의원이 갔습니까? 그거에서 30%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어떤 국회 후보 그래서 가서 유승민 의원한테 가서 좀 자기를 내려놔라. 그럼 다른 사람은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하지. 내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럴 때야말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을 비우라는 때 이런 때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일보 후퇴를 해야 해요. 그래야 2보 전진이 가능한데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나 또 정치권 안에서도 이래 보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만 자기 이 위상이 굉장히 높은 줄을 알고 그렇게 자꾸 좀 말하자면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그런 착각, 망상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는 것도 정치를 못 하겠죠. 그 점은 이해는 하는데 이럴 때야말로 유승민의 효용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자기가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연 유승민이가 이럴 때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이걸 당대당 통합하자고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 어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 19일 날 온다고 벌써부터 그냥 막 이 선전을 하고 있네요. 뭐 오면은 뭐 크게 뭐가 달라집니까? 본인은 그랬대요. 나이는 바이러스 퇴치 전문가 같다. 의사로서는 사람 바이러스 퇴치했고 컴퓨터 만들어서 회사 만들어서 컴퓨터 바이러스 없앴고 이제는 정치 여의도 정풍 운동을 벌이겠다. 여의도 합니까? 아니면 뭐 저기 어디 저기까지 다 하나?
그쪽에 북악산 밑에 거기까지 다 같이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의도만 바이러스 취급하나? 북악산 밑에 있는 분도 대표적으로 지금 꿈속에 헤매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 모든 국민들이 자기를 다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 바이러스 그 제목만 봤어요. 사실 내용은 안 봤는데 그래서 소속으로 생각해서 문 대통령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좀 너무 자기를 스스로 좀 과도하게 과도하게 자기에게 비중을 두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책도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이런 책을 이제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짱 이렇게 나타날 모양이에요. 출판 기념회 하면서 물론 정계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일단 그 둥지를 트는 것 아니냐 아니면 중도 무슨 빅텐트든 뭐 중간 텐트든 스몰 텐트든 쳐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뚜렷한 어떤 그 정치적 지향 이걸 표명을 안 했는데 과연 안철수가 한국당과 통합에 뒤늦게라도 참여를 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뭐 바른미래당으로 하든 어떤 다른 대한신당하고 하든 그런 쪽으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저분도 사실은 여기 오더라도 어디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고 주변 왜?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 가장 측근이라는 김긴 씨, 경남대 교수도 지금 빠이빠이 하고 요 통치에 가갖고 나하고 안철수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에는 호남 또 영남 일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애초에는 호남당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호남당이 됐지만 나중에 이쪽에 유승민 쪽하고 합쳐짐으로써 바른 정당하고 합쳐짐으로써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각계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럼요. 명분도 흩어져 버리고 자기는 가치도 어디 가서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성도 명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도 없어지고. 정치인들은 본래 착각을 잘하는데 특히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좀 잘하는 성향인데 옛날에 제가 어디 우리 종편 나갈 때 그때 제가 한번 어디 자리에서 그 방송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안철수 대표를 보고 꺼진 불이라고 했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왔겠네요. 그런데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봤어요. 다시 봐가 나중에 이제 어저께는 대선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올렸잖아요.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난 처음 나올 때부터 나도 정치부 기자를 30-40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치적 DNA가 없다. 사람으로서 참신성은 있을지 몰라도 또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에서 대성하기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아니라 해갖고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 죽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자꾸 뭐가 될 것 같거든. 자기는 굉장히 뭔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자기는 굉장히 이 장래가 보장된 것 같고 이상한 그런 착각이 자꾸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안철수 대표야말로 정치적인 DNA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아니 정치인이 말이지 나한테 딱 확실히 온 것은 해버리고 그 후에 거를 겨냥한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뭐냐면 서울시장이 자기 앞에 딱 왔으면 일단 그걸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가든지 해야지. 나 대통령 사람들이 나보고 대통령 가라고 해.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뭐 근사한 폼을 잡아가면서 누구야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정치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폭이 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야 정치 거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하고 같이 했던 김종인, 윤여준 뭐 아주 참모들을 했지 않습니까? 다 떠났어요. 그 후에 김한길, 뭐 문재인, 박지원 할 거 없이 안철수하고 같이 정치인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떠났어요. 하다 보니 그 박경철 무슨 시골의사 앞서 이야기한 경남대 김근식 교수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개별적으로는 몇 차례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깊이 알 기회는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떠나는 것 보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 가지 좀 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자질이라는 면에서 그런 하자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되고 특히 지도자가 되려면 저절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거든요. 모여들어요. 근데 있는 사람이 다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 리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앞장선 사람이 박선수가 아니었습니까?
저 2012년 대선 때. 네. 지금은 뭐 안철수는 완전히 뭐 이렇게 소 닭 부듯이 하는 것 그럼 같더라고요. 뭐 믿고 온답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네. 뭐 믿고 지금 와서 저렇게 금이 환영한다는 건데. 글쎄 자기 말은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데 이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괜히 초친다고 또 아니, 그쪽에서 항의 안 들어가나 금이는 모르겠네. 자기가 입고 싶으면 입어요. 비단 옷 입고 오면 되는데 공항에 내리면 환영이 되나 금이 환영하려면 앞에서 뭐 환영하는 사람이 인파가 구름 모이듯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응?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자기를 지지하는 명확한 지지 세력도 지금 기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왜 또 저렇게 갑자기 귀국하겠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